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의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겨울 스키 시즌을 맞은 뉴질랜드에서는요, 최근에 오클랜드 한인회가 회관 건립 기금을 위한 행사를 가진 것 더불어서 한인 이민 1세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또 상영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또 뉴질랜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네요. 뉴질랜드 한인사회 소식 잠시 후 통신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한민족 네트워크 출발합니다. (720만) 재배동포의 동향을 들어보는 지구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 남반부에 있는 나라죠. 뉴질랜드로 가볼게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이준섭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입니다. 네, 요즘 뉴질랜드 날씨는 어떤가요? 겨울 스키 시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인 뉴질랜드는 겨울이 한창인데요. 바야흐로 본격적인 스키 시즌입니다. 보통 6월 중순이면 남섬의 산악지대에는 첫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뉴질랜드의 유명 스키 리조트는 손님 맞을 채비를 마칩니다. 유명 관광지인 퀸스타운과 와나카 호수 지역의 스키장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전 세계 스키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6월 11일과 18일 각각 코로넷 피크와 리마커블스 스키장이 잇따라 개장했습니다. 보통 뉴질랜드의 스키 시즌은 6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6월 초 반짝 추위가 가시고 따뜻한 날씨가 몇 주째 이어지면서 스키장과 스키어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개장한 스키장의 일부는 눈이 부족해 본격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개장을 앞둔 스키장들은 적설량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6월 초에 내렸던 눈이 녹고 있기 때문에 제설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기온이 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치를 예정이었던 겨울 페스티벌도 장소를 옮겨야 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7월 중순쯤 퀸스타운의 스키장 적설량이 2-3m 정도 됐는데요. 천연의 눈을 즐기며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릴을 만끽하려면 아무래도 7월 중순 이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쪽은 이제 눈이 안 와서 좀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고국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오클랜드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판이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인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낸 교민들의 이름을 새긴 명판이 한인회관에 만들어졌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지난달 25일 10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기금 기부자 명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가로 5m, 세로 1.2m 크기의 황금색 명판에는 2003년 시작된 건립기금 모금 활동에 100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 이상 돈을 낸 5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기부한 돈은 총 78만 9천 달러인데요. 한국 돈으로는 6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지난 2013년 150만 달러의 2층짜리 건물을 사는데 종잣돈으로 사용됐습니다. 한인회는 올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15만 달러를 지원받아 은행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한인회가 내야 할 미납금은 55만 달러 정도 남아있는데요. 김성혁 회장은 지금도 교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교민 모금과 한인회관 임대료 수입 등으로 남은 빚을 빨리 갚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많은 교민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군요. 자, 그런데 이날 행사에서 한인 이민 1세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부자 명판 제막식에 이어 뉴질랜드의 한인 이민 1세대의 정착 스토리를 담은 우리의 첫 이민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사회도 열렸습니다. 이 다큐는 1970년대 뉴질랜드에 정착한 교민 원로 10명을 인터뷰한 13분짜리 영상인데요. 뉴질랜드 정착 과정에서 겪은 애환과 당시 사회에 대한 생생한 증언 등이 들어있습니다. 다큐 제작팀은 이번 영상이 점점 더 연로한 1세대의 목소리와 자료를 영상에 담아 뉴질랜드 한인사의 첫 페이지를 후세대는 물론 현지 사회에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인 2세대들이 초창기 이민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분으로 요약한 트레일러 영상은 오클랜드시와
한류 우정협회, 한국 영화의 밤 등에서 상영됐는데요. 뉴질랜드라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스토리가 한인들과 현지인들에게 공감을 주고 한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그 뉴질랜드에서 주목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우리 동포분 한인 1.5세 여성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신문은 키위 아티스트가 킴 카다시안을 전율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30살의 의상 아티스트 천희진 씨를 소개했는데요. 희진 씨는 할리우드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의 권유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이 할리우드 패션 스타 카다시안의 눈에 띈 것입니다. 킴 카다시안이 희진 씨의 옷을 극찬하면서 유명 패션 미디어도 동양인 디자이너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진 씨는 오클랜드 미대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했는데요. 실생활에 필요한 패션, 즉 착용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오클랜드의 미술관에서 소규모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검은색 가죽 재킷에 촛불과 하얀 꽃 등을 그려놓은 몽환적인 느낌의 작품으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천 씨는 최근 카다시안 쪽에서 초청을 받아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브랜드를 더 키워서 한국에서도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에요. 뉴질랜드 수능 시험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른다면서요? 뉴질랜드 수능인 NCEA에서 한국어 시험이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오클랜드의 고등학교 두 곳에서 고3 한인 자녀들만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한국어가 뉴질랜드 수능에서 공식적인 제2외국어로 채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다른 수능 과목처럼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평가 툴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교민 자녀들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뉴질랜드 학생들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뉴질랜드에도 이렇게 한류 영향으로 이런 한국어 시험까지 또 채택이 되고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들이 호국 영웅 기장을 받은 소식이 있어요. 네, 오클랜드 분관은 지난달 24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 7명에게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했습니다. 차창순 총영사는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의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국 영웅 기장은 6.25 참전 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참전 용사 전원에게 전달했는데요. 해외 거주 참전 용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해외 거주 참전 용사들도 올해 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총 17명이 메달을 받았는데요. 이날 참석자 가운데 최고령인 85세의 김연빈 씨는 멀리 이국 땅에서도 호국 영웅 기장을 받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싸우다 운명을 달리한 전우들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뉴질랜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준섭 통신원이었습니다.